이번 시간은 에디의 고민탁 시간입니다. 오랜만인데 되게 이번 오랜만이죠. 주, 고민이 들어왔습니까? 이번 주 고민 좀 심플한 걸로 좀 골라봤어요. 이런 사례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단독샷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지난주 받아봐서 자, 알아요. 업무를 미루는 사람과 조화롭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은 같아요. 업무를 미루는 사람과 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규모의 회사를 다니다가 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6개월 전 이직해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로 이직 후에 40대, 이거 조금 그렇다. 초중반 아저씨들 사이에서 30대 후반인 제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일을 잘하니 네가 해봐라 라는 칭찬이 아닌 듯한 칭찬으로 매번 업무를 미루며 제가 합니다. 사고도 일의 양이 많으니 더 많아지고 일의 효율도 낮아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항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대화는 그들끼리만 하고 있네요. 저는 제가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회사가 작아서 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제 편을 들어주는 분도 없고 더 일한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어서 참 괴롭습니다. 더 문제는 사장님은 그 일을 오히려 제가 돕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지 않은 걸 최근에 알게 되어 더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고민을 나이가 어떻게 보내셨네요. 된다고? 30대 후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직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 자리 잡기가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난 좀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것도 못할 수준이라면 문제가 심각한데. 자기가 열심히 하면 이런 고민을 보냈겠어요? 이거는 은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직한 사람이 조금 네가 일을 잘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미루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건데 그걸 전체적인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사장이 알고 봤더니 저렇게 생각해. 아니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선배들이 나한테 일을 떠넘겨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실제인지가 나는 궁금한 거야. 실제니까 여기 나왔겠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볼 때의 관점보다 회사 전체로 바라볼 때 저는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사실 많은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자연스럽게 미루는 방식 중에 하나가 칭찬이거든요. 네. 이렇게 가식적인 칭찬을 함으로써 주변인들하고 연합해서 이 사람에게 일과 책임을 싹 몰아버리는 듯한 그런 정치. 근데 그런 상황이면 문제가 되지만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것 중에 대학교 때 제가 그 IT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인턴을 했었어요. 뭐 한 3개월 정도 했었어요, 방학 때. 근데 거기는 이제 소규모 회사였어요. IT 회사니까 영업하시는 분, 뭐 개발자, 뭐 대표, 뭐 경리 누나, 뭐 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근데 거기 이제 개발자로 들어온 신입이죠. 그 형이 맨날 담배 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씨,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맨날 이거 내가 나하고 저건 다 미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24살, 5살 때였는데 나는 그 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다 각자의 롤이 있고 역할들이 있고 당연히 신입이면 일을 배우는 차원 아니면 해야 될 차원 뭐 포지션 따라 다르겠지만 뭐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너무 알겠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보통 자기만 일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 주변에 있어. 자기가 다 한다. 근데 이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의 입장은 내가 다 해. 이것보다는 울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주위에서 왜 자꾸 내 업무가 아닌데 주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심지어 내가 했던 일들이 공은 남들 세우고 있는. 나는 도와준 사람이 돼버려. 전제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잘못된 건데 사실 그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이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롤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 그 팀이나 아니면 그 회사 차원에서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생산 라인 3라인에 여기 포지션만 맡았다면 그것만 하면 돼. 근데 그런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 마케팅도 하고 뭐 영업도 해보고 뭐 세무 전표도 한번 해보고 작은 회사라면 그런 것도 시켜서 더 잘 맞는 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30대 후반인데 사장이나 윗사람들이 이렇게 파악했을 때 업무 지시 조정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자기 자신이 남들은 모른 채 그런 불만이 내 스스로 쌓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 위를 한 번 정도는 치봤던가. 아 역시 그럴 상무까지 수밖에 하셔서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만 해요. 한 번 정도는. 그게 부담스럽다면 참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참고는 못 살겠다 나 같으면. 아니 나도 근데 참고는 못 살아요. 그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얘기는 반드시 어쨌든 필요한 해봐요. 것 같아요. 어. 참겠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셨다는 건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완전 바보인 사람들은 이루는지도 몰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알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셨던 거는 이분도 그러네, 그 그러네. 정도의 맞네, 눈치는 맞네. 있다는 분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내가 했다는 걸 은근슬쩍 어필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럴 제가 필요가 도와드렸는데 있겠다.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역으로 근데 사장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까? 네, 알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도와줬다고 알고 사장은 있다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우리 상무님이랑 똑같은 얘기 하셨네. 매출이 중요하지 무슨 일 맞아. 누가 일을 조금 더 하고 덜 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아 오늘의 솔루션 결론을 좀 내주시죠. 네. 들이받아라. 받아라. 우리 B급 인생을. 네.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술자리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아 술값 낼 것 같은데? 술값 내면 이제 안 되고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해결은 된 것 같으니까 혹시 후에 풀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AD의 고민탑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0회 1부 여기까지인데 혹시 우리 모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함께 해봤는데 어땠나요? 뭐 그때보다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저의 발언권을 오늘은 많이 이용하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 정도도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묻는 것만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2부에도 함께 하시죠? 아니, 네요? 네, 그럴걸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